맞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요.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 얘기로 오늘 좀 시작을 해볼까요? 뭐 이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 MSFT가 애플의 시가총액에 바짝 근접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챗 GPT라고 많이 이제 뭐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거를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뭐 검색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로 거기에 좀 탑재가 되면서 이걸 활용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뭐 어떤 식으로 확장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AI 시대를 이끄는 그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내내 뭐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는데 근데 이제 이 AI를 그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 뇌에도 사실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게 있고 네. 연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계산하는 계산. 거. 예. 이 두 개가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쪽 관련된 반도체는 한국이 이제 절대 강자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약간 연산 기능 강자인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그 칩이 있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그 챗 GPT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 그 A100하고 H100이라는 용어로 불리는데 네네. 이거 하나에 뭐 많게는 막 4천만 원 넘어간다고 하니까 칩 하나에 아, 반도체 그래요? 하나에 네. 그러니까 이제 조 단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칩 구매 비용만 해도 서버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에만 이제 의존하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번에 네.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기네 칩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장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장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설계만 해요. 네. 네,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설계만 하는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제 대만의 TSMC라는 네네. 예, 이제 그 회사가 만드는데 문제는 엔비디아 제품을 거의 그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삼성전자도 있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수주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지금 구글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 칩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TSMC에만 이제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 칩을 이제 대신해서 만들어줄 이제 고객사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이런 큰 기업들이 반도체를 이제 우리도 만들겠다 하는 거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좀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챗 GPT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AI 열풍을 주도한 인물하면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먼 네. 최고 경영자잖아요. 근데 이사회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해임이 돼서 네.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주말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오픈 AI를 이제 만든 1등 공신이고 챗 GPT를 이제 탄생시켰다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결국에 이제 이사회의 입장과 올트만의 입장이 좀 그 서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뭐 앞으로 계속 개발하는 것 자체야 문제는 없겠지만 네. 올트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AI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가속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AI 개발 쪽에 계속 더 집중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네.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고 이사회 입장은 뭐냐면은 윤리적인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뇌를 그대로 본뜬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못 쓰이게 되면 뭐 로봇에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네. 상상이 그죠? 네, 안 될 부분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항공기 AI로 이제 운전하는 그 이 항공 그 전투기에서 이 조종사를 격추하라는 그런 명령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AI가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살상 명령 같은 거는 AI가 자기 스스로 함부로 실행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위험한데 이제 여기 이사회에서는 그런 걸 좀 걱정한 것 같아요. AI 발전은 좋은데 네. 윤리적인 문제도 우리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와 이
올트만에 좀 뭔가 간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트만한테 알리지 않고 이사회 이제 권한으로 전격적으로 좀 해임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올트만 이제 그 전 CEO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된 것 같고요. 방금 뉴스가 나온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복귀할 의향은 있었는데 기존 이사진의 해임을 포함해서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오픈 AI 이사회에서 새로운 임시 CEO를 또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 아. 그래서 지금 아마 복귀가 좀 무산된 걸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복귀가 안 된다면 올트만 뉴스는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스타트업 만들어서 계속 AI에 아마 좀 그쪽에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좀 가장 그 좀 어려워진 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올트만의 능력을 믿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투자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그 오픈 AI 올트만과 상관없이 그냥 오픈 AI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지, 네. 그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한 문제인데 좀 고민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고공행진 이어가던 엔터테인먼트 업종 주가가 요즘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양새죠. 오늘은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사실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이 엔터주들이 몇 년 전에 시가총액 합쳐서 한 5조 원이 좀 안 됐을 거예요. 다 합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회사들. 근데 이 회사들 다 합쳐서 올해 상반기에 한번 주가 올라갔을 때 20조 원 가까이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한 4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아도 뭐 아시겠지만 K-팝을 좋아하는 그 글로벌 팬들은 금리랑은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 돈을 그냥 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비록 좀 굶을지언정 일단 뭐 그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죠. 오빠들한테는 내가 돈을 아끼지 않겠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앨범 판매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이게 빠진 이유는 앨범 판매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약간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공동 구매로 우리나라 앨범을 많이 사주는데 이번 9월달에 중국향 앨범 수출액이요 마이너스 98.4%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구매를 아예 안 한 거죠, 중국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의견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98%면 너무 충격적인 수치여가지고, 그런 이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그 나왔던 스트레이키즈나 에스파 앨범이 나왔는데 그 전작보다 좀 성과가 좀 약간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안 하고 또 그동안 이제 잘 나가던 이제 앨범 판매도 금리 결국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 얇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어쨌든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는 좀 낙폭이 너무 컸고,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앨범도 그래도 유진할 것 같고, 앨범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있다. 이제 공연 매출이 남아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투어 일정들이 좀 많이 또 잡혀 있으니까 공연에서 좀 만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오늘 주가는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이제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엔터주의 향방을 보려면 해외 시장 진출 성적표를 좀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K-팝이 이름은 K-팝이지만 거의 글로벌화 돼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지난해 그 음반 시장 규모가 한 3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1등인데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요즘에 그냥 한 번씩 빌보드 1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너무 놀라웠는데 요즘엔 너무 또 약간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냥 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빌보드라니. 근데 거기에 이제 자꾸만 상위권에 노출이 되니까 네. 아, 저것도 이제 일상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국내 음반 차트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몇 년 전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상화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에는 이게 물론 좋을 수 있지만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사람들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네. 미국에서 더 잘해야 된다 이제 압박감도 있는데, 다만 지금 뭐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이제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그 이제 미국에서 현지 걸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걸그룹 말고요. 미국에서 직접 이제 육성한 걸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성과가 나온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매출액이 더 늘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미국의 라디오 시장을 좀 뚫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운전을 워낙 많이 하고 다니니까 네.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라디오 듣는 이제 연령층은 어쨌든 30에서 50세 이상, 30에서 50대 이제 좀 중장년층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K-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그게 좀 미국 시장의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그 배럴당 100달러 간다는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 코앞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국제 유가 하락세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공격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셨거든요. 유가 또 100달러 넘어가면 어떡할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유가 오르면 비용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가. 근데 지금 최근에 7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 배경은 일단 두 국가가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공급에 큰 영향을 일단 주진 않고요. 네. 두 번째가 제일 걱정한 게 이란이 참전하면 어떡할까 이걸 좀 걱정했는데 이란도 최근에 뭐 어떤 뭐 이슈도 좀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용하다 보니까 다행히 좀 확정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게 좀 컸던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지금 공급 이슈인데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이 원유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산유국이 좀 늘리면서 유가가 좀 많이 좀 하락하고 있고 마지막이 그 중국의 좀 경기가 뭐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야 원유 수요가 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원유 수요도 줄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72달러까지 한번 급락을 했었고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국제 유가가 4% 갑자기 또 올랐어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인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아마 사우디가 유가 빠지다 보니까 추가 감산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논의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어쨌든 좀 최근에 공급 그 증가 이슈로 어쨌든 빠졌다가 다시 살짝 좀 회복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하면은 이제 증시를 괴롭혔던 리스크 요인 중 하나였는데 좀 안정이 되면 이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되는 왜냐하면 거죠, 우리나라는 이사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대부분 원유 다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모두 다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기업들에. 근데 유가 떨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좀 떨어지고 뭐 실제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운전들 많이 하고 사실 휘발유 가격 떨어지면 내 가게 생활에 조금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좀 떨어지면 한국 그 이 기업들의 비용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그 4분기 실적 전망은 지금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4분기엔 조금씩 그러니까 올해 3분기 그러니까 2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요. 2분기까지 계속 좀 안 좋았고 실제 좀 반도체만 봤을 땐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까지도 반도체 사업부는 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이제 그 정도로 너무 상황이 안 좋았는데 지금 3분기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실제 4분기에는 좋게 보는 게 반도체 가격이 실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4분기에 반영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월에 수출이 13개월 만에 드디어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이 수출에 중요한 게 반도체니까 반도체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4분기부터는 좀 업황이 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그럼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I 시대에 결국 이제 이 한쪽에서는 연산도 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기억하는 이 메모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메모리 시장에서는 국내 삼성과 하이닉스가 1, 2등을 다투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AI 시대에 이 반도체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단가도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이런 AI 수요에 좀 기반해서 좋은 좀 실적을 좀 내년에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중국의 스마트폰이 조금씩 팔리고 있대요. 그동안 좀 잘 안 팔렸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주로 또 한국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도 일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망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을 몇 % 정도로 잡는 게 안전할까요? 너무 좀 어려운 알겠습니다. 질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은 제 그냥 개인적인 기준엔
하이닉스는 좀 싸진 않습니다. 사실 네. 좀 많이 올라서 삼성은 조금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